자, 요새 이제 날씨가 추워져 갖고요. 하여튼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가 또 유행입니다. 감기 유행이라서 저도 유행 따라가 갖고 감기가 걸려 갖고요. 목이 좀 맹맹하고 그런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자, 우리 강의실은 춥지 않죠? 예. 자, 오늘은 이제 3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은 자, 1주차, 2주차 수업했던 것들 동영상으로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영상 보실 때는 제 강의는 한 1.5배속으로 들어도 뭐 일반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배속으로 들으시면은 우리 3시간 수업한 거 2시간이면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1주, 2주차는 동영상으로 들으시고요. 자, 오늘은 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368페이지. 자, 용도 구역 그거 볼 차례인데, 저거 보기 전에 저번 주에 확인학습 문제 저거부터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주차 수업에서 우리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제 쭉 공부를 했고요. 저 문제 한번 쭉 풀어보죠. 자, 도시군관리계획부터 봅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그래요. 별표 3개짜리 계획이고요. 그러면 도시군 앞에 이 도시군자 붙으면 항상 의미가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 군 이 4개를 줄여가지고 도시군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특광시군을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이다. 자, 우리 관리한다는 것을 풀어갖고 얘기하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집행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한다 그래요.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저 입안권자부터 찾아봐야 돼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해요? 도시군, 특광시 군이니까 다른 사람 입안하는 거 아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이 특광시장 군수, 자, 이자들이 관할 구역에 원칙적으로 입안을 해요.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하는데 필요하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구도 입안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저희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다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을 국가, 도지사나 특광시장 군수는 지자체. 우리 국가와 지자체 합쳐가지고 행정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구만 입안할 수 있다? 행정청. 그래서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만 입안할 수 있고요. 절대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입안 못해요. 저 주민은 입안을 뭐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한, 입안해달라고 제한만 할 수가 있죠. 3가지, 기, 지, 개 3가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행정청이 입안합니다.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가 그 결정한 내용을 고시. 자,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과 발생한다 이러면 틀리죠. 결정 고시하고 다시 결정한 것을 뭐까지 해야 돼요? 지형도면으로 고시. 자, 지도에다가 표시해가지고 이 고시, 이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야 이제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럼 입안권자도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 더 잘 물어보는 것은 결정권자. 자, 결정권자 가지고 더 잘 물어봐요. 그러면 결정권은 이꼴 자치권이다 라고 그랬죠.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 자치권이요. 그리고 원칙적인 결정권자,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이자들이 원칙적으로 결정하는데요. 저 주의할 거는 입안권자보다 상급 행정청이 무조건 결정한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입안권 따로, 결정권 따로 각각이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입안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입안했다. 누가 결정해요?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결정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할 때 시가 누구예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입안했을 때는 직접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하고 군수가 입안했습니다. 저 시장, 군수는 입안권이 있는데 결정권은 없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신청?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이 도지사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하죠. 그래서 이 대도시 시장은 결정권이 있으니까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화청사 짓는 거라고 그랬죠. 호화청사 짓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유는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했습니다.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직접 결정을 해요.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시장하고 군수 얘들만 결정권이 없어갖고 도지사한테 신청.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이제 예외적인 결정권자. 자, 먼저 시장하고 군수.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는 원칙적인 결정권이 없는데 딱 하나 결정권 주는 거 있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 직접 결정해요. 이유는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만 수립하는 가장 지역적인 계획이다라고 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요.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입안했다. 이때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그 용도구역 중에서 두 개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글자 따갖고 개입 두 개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또 누가 결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해서 저희 결정권자, 입안권자, 자 이런 권한자 가지고 시험에서는 가장 잘 물어봐요. 좀 헷갈리지만 정리를 해둬야 되고요. 그러면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우리가 저번 주에 총론이라고 그랬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쭉 배웠고요. 이제는 이제 결정해놓고 집행해 나가는 내용들 강론격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요. 그럼 첫 번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까지 쭉 공부를 했어요. 그 용도지역이 모든 공법상 규제 출발, 역시 얘도 별표 3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그랬고요.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생활권을 지정해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 행위 제한하죠. 용도지역 지정되면 행위 제한 3가지 합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제한을 통해서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의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구 하나만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없다고 그랬죠. 항상 용도지역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용도지구가 지정돼서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충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도구역. 오늘은 이제 용도구역부터 쭉 볼 건데요. 일단 용도구역은 다 독자적이라서 4가지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단이고요. 그럼 지역지구 구역 다 용도, 이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놓고 쓰임새 밖에 토지를 써라 규제함으로써 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같은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저희 도시개발사업은 앞에 신자 붙이면 돼요. 신도시 개발.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구도시 재개발. 그래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구체적으로 집행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관할구역의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 수립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럼 지구자 붙었어요. 자, 용도지구도 그렇고 지구단위 계획도 그렇고 이 지구자 붙으면 다 의미는 일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신설된 용도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 수립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 자, 이게 이제 6번이고요. 그럼 일단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도 본질은 용도구역에 하나예요. 용도구역 중에 하나인데 종래 용도구역하고는 완전 반대라고 그랬죠. 종래 용도구역은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지정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거꾸로 개발을 하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되죠. 그래서 좀 이따 보고요. 그럼 일단 결정하는 내용들이 6가지예요. 자, 6가지 결정하는 내용 이거부터 단순하게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자, 글자 따갖고 용, 기, 도, 지, 입 6가지 그대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요게 그대로 우리 국토법의 목차, 우리가 이제 국토법을 공부해 나가는 순서가 되죠.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그 문제 쭉 풀어 보셨어요?
자, 항상 이제 미리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갖고요. 자, 우리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머리에 기름칠 한다 그러죠. 저번 주에 했던 것들 한번 쭉 복습해 보는 게 이게 이제 공부 본 수업 들어왔는데 좀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자, 공법은 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자, 용어하고 제일 친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용어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써보려고 그러면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직접 자꾸 써보는 연습하셔야 용어가 잘 익게 돼요. 그럼 1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그리고 시 또는 군, 자, 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특, 광, 시, 군,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즉 집행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쭉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정책이라고 그래요. 토지 정책에 대한 다음의 계획이다. 즉 정책을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은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일단 4가지 쭉 나열해 놨죠. 자,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개, 도, 시, 수. 좀 이따 용도구역 하나씩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죠. 기반시설. 그래서 용용, 기도, 지입 6가지 딱 정리하고요. 그럼 2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입안권자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해야 돼요? 자,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요 사람들도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순서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해야 된다. 원칙. 다만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이나 누구도 입안할 수 있어요? 도지사. 절대 주민은 위반 못해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필요하면 위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결정권자.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원칙적으로 결정해요? 시도지사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갈 사람이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럼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시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도지사.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가 있죠. 자, 거기까지가 딱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자, 예외 첫 번째죠.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첫 번째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이하부터는 이제 용도지역입니다. 자,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전국토는 크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죠. 자, 무슨 지역이 있어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래서 도, 관, 농, 자 크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럼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돼 있다는 게 뭐예요? 개발이 돼 있다. 그죠? 현재 개발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다. 개발을 할 곳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 개발돼 있거나 앞으로 개발을 할 곳으로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 도시지역은 주된 목적은 무슨 목적이에요? 개발 목적이죠. 개발할 곳인데 자, 도시지역은 다시 생활권에 따라서 4가지로 또 세분됩니다. 자,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 공, 녹 4가지로 또 세분되죠. 그 다음 6번에 용도지역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것은 자, 용도지역 특히 도시지역의 세분 물어봤고요. 자, 첫 번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다 물어봤죠. 그럼 주거지역의 세분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 주거지역은 크게 기본적으로는 3가지로 세분돼요. 전용, 일반, 준주거.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죠. 양호. 그런데 1종하고 2종 2가지로 세분돼요.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그럼 일단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양호하다 여기서 전용주거죠. 공동주택이면 몇 종? 2종. 그래서 첫 번째는 2종 전용주거지역이 되죠.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일단 목적이 뭐예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거죠. 1편.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데 1종, 2종, 3종 3개로 세분이 돼요. 그럼 일반 주거는 3개니까 단독 공동이 아니죠.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세분되고요. 그다음 준주거죠. 이 준자 붙으면은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즉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까지 있으면은 준주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지역 물어봤어요. 상업생활권. 상업지역은 네 가지입니다.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저 상업지역은 지정 목적에서 힌트들이 그대로 써있죠. 저는 두 번째 건 보면 자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해요. 근린이라는 말이 키워드죠. 그럼 당연히 무슨 지역? 근린 상업지역이 되죠. 저 근린지역에서 하면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유통기능.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업지역입니다. 자 공업생활권인데 공업지역도 세 가지로 세분되죠. 전용, 일반, 준공업. 전용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공업의 전용이니까 중화, 공해성 공업을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거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자 요게 일반 공업지역이죠. 일반 공업. 그리고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까지 있으면은 준공업. 그래서 일반 공업 지역 환경을 저해치 않는다. 이거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자 요게 항상 공업 지역은 논점이요. 환경을 저해치 않는 것은 일반 공업. 그다음 이제 녹지 지역이요.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도 개발하는 곳이 아니죠. 녹지를 보존하자 하는데 녹지 지역은 개발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역시 세 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세분되죠. 자, 보존 녹지는 녹지를 보존할 곳이고요. 생산 녹지가 뭐예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곳이죠. 그래서 네 번째 거. 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자, 생산했으니까 무슨 녹지? 생산 녹지. 그래서 생산 녹지는 개발을 유보, 생유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생산 녹지는 유보입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는 불가피한 때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세분들 쭉 훑어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이 아니면은 다 뭐라 불러요? 비도시라고 그러죠. 비도시. 비도시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특히 관리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할 곳이다 라고 해서요. 세 개 있습니다. 보전, 생산, 계획관리. 보전관리는 무슨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해요? 자연환경, 보전. 생산관리는 농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곳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농림지역은 이름대로 농지하고 임야죠. 농지 임야로서 농림업의 진흥, 즉 농사짓기에서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7가지 절대보전이요. 자수, 해생, 상문수 7개를 절대보전하자. 그리고 자연 용도지역이 오늘도 계속 언급이 돼요. 계속 나옵니다. 뭐 용도구역에서도 나오고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모르면은 우리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좀 시간 들여갖고 복습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368페이지. 자, 용도구역. 자, 이거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용도구역도 이 구역자 붙으면 일부 토지예요. 일부 토지. 자, 일부 토지에다가 용도, 이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데요. 자, 용도구역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독자적인 겁니다.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자,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항상 이 일부 토지에다 지정하는 것을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그러죠. 국지적. 그리고 용도구역은 이제 독자적인 목적인데, 자, 여기서 독자적인 것은 아주 좀 거창하게 나와요. 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종의 도모, 뭐 국토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좀 거창하게 나오고요. 이런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부 토지에 지정하고요. 자, 용도구역은 이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위 제한이 토지용에 대한 규제, 행위 제한을 아예 따로 정해버립니다.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간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아예 따로 정해가지고 이런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도구역은 2번에 따로 썼으니까 지역지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죠. 지역지구가 뭐냐? 상관없이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 한번 볼게요. 자, 용도구역의 의. 자, 토지의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그 다음에 따로 정한다. 자, 거기다 밑줄. 그게 키워드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뭐한다? 따로 정해버려요. 규제를 따로 정해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종의 도모, 자, 이런 것들이 다 독자적인 거예요.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씩 더 들어가죠.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토지용에 규제하는 게 뭐라 그래요? 용도지역.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게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용도구역.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쭉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근데 용도구역은 종류가 천만다행히 딱 5개밖에 없어요. 5개. 얘도 한 10개 이렇게 됐으면은 참 어려웠을 텐데 천만다행히 5개. 그리고 저번 주에 용도지역은 총 종류가 몇 개가 있었어요? 용도지역은 21개가 있어요. 그 다음 용도지구는 10개. 이게 또 세분되면 또 많아요. 근데 용도구역은 딱 5개 있습니다. 5개. 그래서 그중에서 첫 번째 거 개발 제한구역. 자, 개발 제한구역은 소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린벨트라고 부르죠. 그린벨트.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은 밑줄.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그 무자에다 동그라미.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보자에다 동그라미.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개발 제한구역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다음 목적은 그 동그라미 친 거 2개요. 무보라 그래요. 무보.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지역입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돼갖고 살기 좋으니까 이 도시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요.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도시지역을 냅두면은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외부 지역을 잠식하면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도시는 그냥 냅두면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의 녹지에다가 띠를 딱 둘러 쳐버려요. 그럼 녹지에 띠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딱 지정해서 일체 개발을 금지합니다. 개발을 금지시킴으로써 자, 이 도시는 성장해도 어디를 넘어갈 수 없는 거냐? 여기를. 그래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자. 자,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때, 보안을 위해서 도시가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도 제한하는데요. 그럼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건 주로 어딜까요? 휴전선 주변이죠. 휴전선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과 북이 대치돼 있어갖고 휴전 상태,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될 수가 있는데 휴전선 부근에 막 인구 100만 이상 큰 도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전쟁 치르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보안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건 한마디로 무슨 지역이다? 휴전선 지역. 그래서 이 2개가 목적이에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째로 합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일단 얘는 이름부터 확실하게 봐야 돼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짜면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 그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 짜면죠.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얘는 국토부 장관은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 장관은 안 되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목적은 밑줄 친 거.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자. 자, 그게 목적이요. 그럼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 개발 제한 구역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거는 도시 자연공구역의 목적이고요. 그럼 우리 도시 지역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시 지역에 산이 있는데, 자, 이 산의 식생이 양호하다. 식생이 양호하다는 말이 뭐예요? 식생. 자, 식자는 식물, 생자는 생태계. 그래서 식물하고 생태계가 좋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나무도 울창하게 심어져 있고요. 이런 곱게 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 있어요. 자, 이런 나무가 갖고 대부분 아줌마들이 뭐예요? 등 막 문대죠. 등 문대 갖고 나무 막 죽여버리고 그래요. 아무튼 자, 이런 나무도 좋고 약수도 깨끗하고 이런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있다. 이거는 더더군다나 개발하면 안 되니까 자, 요 산 하나 놓고 뭘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 자연공구역, 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산 하나 놓고 비교적 소규모로 지정하니까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그죠? 알아서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의자들이 지정할 수 있고요. 이 도시자연공구역은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어린이 대공원 쪽에 용마산 도시자연공구역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그거 누가 지정했겠어요? 특별시장이 뭐 지정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도시자연공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세 번째 거. 자, 시가화 조정구역. 얘는 별표. 자, 동네 용도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가화 조정구역. 시험에서도 제일 잘 물어봤어요.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 자, 일단 시가화를 조정한다 라고 써놨는데요. 시가화라는 말이 뭘까요? 시가화. 시가화는 건물 건축하면서 시가지로 개발되는 모습, 시가지로 개발되는 현상을 시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 시가화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시가화하면은 다음에는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시가화를 즉 개발되는 것을 뭐하자? 조정하자 그 얘기죠. 시가화 조정구역. 저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비춘. 자, 시도지사에다 원칙 씁니다. 원칙. 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갖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치. 그럼 시가화 개발되는 거라고 그랬죠. 무질서한 시가화면은 뭐겠어요? 난개발이죠. 난개발. 영어로 얘기하면은 스프롤이라고 불러요. 스프롤. 그래서 무질서하게 시가화, 즉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 거기다 비춤. 시가화를 유보. 자, 그 말이 키워드예요. 유보라는 것은 미뤄둔다 그죠?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딱 끊고요. 근데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 얘는 일단 지정권자부터 딱 잡아야 돼요. 원칙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또 안 돼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목적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한 기간 뭐하자? 유보. 시가화를 유보, 묶어두겠다 해서 지정하고요. 자, 이 시가화 조정구역 얘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에 영종도 국제도시, 신도시 개발. 또 맞은편에 보면은 청라 신도시, 신도시 개발. 자, 이런 수도권의 신도시가 우후죽순으로 지정되었고 막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주변의 개발 영향받아갖고 이 중간 지역입니다. 이 중간 지역은 도로, 철도, 뭐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주변에 개발 압력을 받는다 그래요. 압력을 받아갖고 자, 여기에 건물 찔끔찔끔 지으면서 난개발되는 현상들이 곳곳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주변부터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개발을 시켜줄 테니까 당분간은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유보, 묶어두겠다. 미뤄두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당분간 개발을 억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유보기간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 보면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써있죠. 저거 거기다 쓰세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에서 시가화를 묶어둘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지정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10년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은 딱 몇 년까지만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묶어두겠다. 10년 유보기간까지만 개발을 묶어두는 거고요. 이 유보기간이 끝났어요. 10년이 딱 지나면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실효가 돼버려. 실효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개발이 들어갑니다. 즉 시가화 조정구역은 영구적으로 개발을 묶어두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유보기간 동안만 개발을 묶어두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좀 전에 이 개발 제한구역, 얘는 한번 지정하면은 해제해주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개발 금지예요. 그래서 한번 지정하면은 영구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가장 센 게 한마디로 개발 제한구역이죠. 그래서 제가 저 지방에 땅 갖고 있는데 그 땅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됐어요. 그린벨트 지정하면 이거 일체 이용 개발 못한다 그랬죠. 근데 땅이 아니고 뭐가 된다? 똥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국민의 지상권을 제일 세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니까 이거는 제일 높은 사람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인 국토부 장관이 딱 지정했는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영구적으로 개발 못하게 한다고 아니죠. 한시적으로만 개발을 묶어두는 개념이니까 개발 제한구역보다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딱 잡으면 지정권자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실효한다 그래요. 실효. 그러면 우리 공법에 실효나 해제 사유가 많이 나와요. 다 중요한데 실효나 해제는 항상 그날이 아니고 언제다? 다음 날. 항상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틀려요. 끝난 날에 다음 날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이제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수부 장관은 밑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애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은 바다예요. 또는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결정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가지고 해수부 장관. 자, 이름대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이니까 관계부서가 어디가 돼요? 해양수산부.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 정하고요. 하여튼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왔다 무조건 권한자는 누가 돼요? 해수부 장관입니다. 무조건요. 무조건 해수부 장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얘가 작년에 신설된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인데, 자, 여기다 묶어준 거 아니죠? 자, 여기다 묶어준 게 아니고 6번에 따로 빼놓은 이유. 자, 요거는 종래 용도구역하고 완전 반대라고 그랬죠? 종래 용도구역들 다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이름대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입지규제라는 것을 최소로 해주겠다. 그럼 입지규제라는 말이 키워드라고 그랬죠. 자, 입지라는 말이 뭐예요? 입지. 건물 건축하는 거죠. 건물 짓는 거를 입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건축 규제를 뭐 하겠다? 최소. 다 풀어가지고 뭐 층수 제한 이런 거 다 풀어갖고 100층짜리 막 건물도 지으면서 지역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하려고 정하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고요. 우리 서울에 저 100층 넘어가는 건물 어디 있어요? 잠실에 있죠. 제1롯데월드. 자, 여기가 딱 무슨 구역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건축 규제를 다 풀어줘가지고 이런 높은 건물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정하는 거죠. 그럼 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은 도시지역의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가지고 도시 정비를 촉진. 자, 정비라는 거는 재개발이라고 그랬죠.
그럼 재개발 등의 정비를 촉진하고요. 그리고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는 게 뭐예요? 개발이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 자, 오답이죠.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구만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지정 대상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5개가 쭉 나오죠. 자, 이게 5개다 보니까 작년에 감정평가사 기출이었어요. 5개 중 놓고 다음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바른 것을 짝지은 것은 그런 식으로. 그럼 간평사에서 물어봤으면 얼마든지 또 우리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엄청 강조했는데 올해 27회 시험에서는 안 물어봤어요. 그 말은 내년에 물어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좀 보죠. 그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럼 도심이나 부도심 등의 중심지역을 집중적으로 뭐 하겠다? 육성 개발,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하고요. 또 두 번째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모 등등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 재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우리 서울의 한복판에 서울 역사 있죠? 서울역 뒤에 가보면 뒷동네 엄청 후졌죠? 그래서 그런 서울 역사 같은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에 주변 지역을 뭐 하겠다? 재개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자, 이 결절지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국어사전을 뒤져도 안 나와요. 결절지가.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결절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 이 결절지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자, 우리 전철 노선 같은 거 있죠? 3개 이상의 노선이 결합했다가 갈라지는 거니까 환승역 생각하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은 결절지는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환승역인데 자,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럼 우리 서울에 3개 이상의 노선을 교차하는 환승역 어디 있어요? 뭐 많이 있죠. 왕십리도 있고 청량리도 있고 용산역사도 있고 이런 역사 주변 반경 몇 킬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밀집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그럼 정비사업을 시급하게 되는데요. 자, 얘가 논점이요. 주거지역하고 무슨 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주면 틀려요. 상업지역은 해당 사항 없고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 다음 5번은 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런데 국토부 장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겠다 해서 지정하고요. 그럼 용도구역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때 간단하게 물어봐요. 그 이름하고 누가 지정하는지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 단순하게 물어보죠. 그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개짜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목적은 무보,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개발을 제한. 그 다음 두 번째 도자가 뭐였어요? 도. 항상 또 끝에를 흐리는 거죠.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 자, 이거부터 만만치 않아요. 확실하게 이름들 정리하셔야 돼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고요. 목적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그 다음에 시자는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목적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뭐하자? 유보, 묶어두겠다. 시가화를 유보하려고 지정하고요. 숫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죠.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도시정비의 촉진, 지역거점의 육성개발. 자, 여기까지 용도구역은
훑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용도구역 다음에 이제 기반설이 와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 지구단위 계획 5번 저 먼저 써놨으니까요. 지구단위 계획 먼저 봅니다. 저희 지구단위 계획 얘는 우리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한 문제인데 올해 27회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한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거 갖고 물어봤는데요. 그 한 문제 계산 문제 그게 뭐 공식 같은 거 우리가 외우고 그럴 수가 없죠. 공식 대입해갖고 딱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 뭐 공식 뭐 외울 수도 없고 뭐 강의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한 문제는 잘 찍는 거고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갖고 올해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의의가 제일 중요해요. 의의 갖고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그 의의부터 한번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의 동그라미 일부 항상 이 지구자가 붙으면은 의미는 뭐다? 일부에 대하여 뒤에서 딱 끊고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딱 끊습니다.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가 길어요. 길어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이제 끊어갖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자, 이거는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앞부분하고 뒷부분 딱 연결해갖고 읽으면 간단한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뒤로 가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X 오죠.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요. 앞부분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어디다 수립할 때요?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 이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고 따로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그 맨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거 어딜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자, 우리 도시군 계획 하면은 두 가지를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이든 도시군 관리 계획이든 도시군 하면 어디였어요? 특광시군.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한마디로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을 얘기하죠. 특광시군. 저희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에다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다 수립하면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 따로 부르게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부를 놓고 뭐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 그럼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면 돼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 넓으니까 서울특별시의 일부, 자 우리 뭐 학원 있는 서초동, 자 여기다가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초동은 서울특별시 일부밖에 안 되죠. 자 일부에다가 수립했을 때 이때는 따로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지구단위 계획. 서초동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 따로 부르게 되죠.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는 바꿔. 자 목적 한번 볼게요. 중간에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다. 쭉 써놨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씩 풀어보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은 토지의 기능이 어떻게 돼요? 증진, 높아지겠죠. 미관을 개선시켜주면 환경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 일부 지역을 뭐하자?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자. 자 그게 목적입니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밑줄. 자 여기 한마디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 그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관리는 풀어서 얘기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저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 관리한다는 것을 풀어갖고 개발, 정비,
보존한다 그랬죠. 개발, 정비, 보전. 그러면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계획이죠.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 그럼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을 한번 보면, 자, 우리 옛날에 이제 60년, 70년, 80년 초반까지 이제 도시가 개발되는 추이를 봐요. 그러면 중심지에서 사람들 밀려 나와요. 그래서 외곽 쪽에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옛날에 개발되는 모습 보면은 저희 땅 있다고 건물부터 때려 짓는 거예요. 건물부터 짓고,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주민이 유입이 돼요. 주민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각종의 기반 시설, 자, 이걸 설치를 해줘야 돼요. 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건물 다 지어진 상태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땅부터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설치한다 그래도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부터 아무 개념 없이 때려짓고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 안 되는 현상. 자,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개발된 지역들은 다 난개발이 벌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는 집 옆에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중학교부터는 집 옆에서 다닌 거 아니죠. 버스 타고 다녔어요. 회수권 내고. 추억의 회수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데 아무튼 회수권 내고 멀리 다녔습니다. 한 30분, 1시간씩.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왜 그러겠어요? 집 주변에 학교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외곽 쪽으로 다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학하고 그런데 불편했는데, 저게 다 난개발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건물부터 때려짓고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개발? 난개발. 그래서 옛날에 다 난개발이 벌어졌었는데, 자, 이렇게 옛날에 개발된 구도시 지역을 현대 와서 다시 개발하죠. 다시 개발하는 거를 재개발한다 그래요. 그럼 재개발할 때도 옛날같이 난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시킬지 철저하게 미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한마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네 다시 개발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그 이 동네만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재개발하는데, 자, 기존의 노후불량 건축물들 싹 철거해버려요. 싹 철거하고 이제 건물부터 짓는 거 아니죠. 이제 뭐부터 계획적으로 다 설치해 줄까요? 기반시설. 이거부터 먼저 싹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도로 반듯반듯하게 체계적으로 도로 이렇게 배치하자. 그리고 중앙에는 공원도 조성해보자. 공원도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도로가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대지가 만들어지죠. 자, 이건 대지를 우리가 블록이라고 그래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땅을 정리, 구획 정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듯반듯한 토지일 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토지를 합리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땅이 만들어졌으면 여기다 건물을 지을 건데, 우리 아파트 옆에 러브호텔 들어오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것도 미리 다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일대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시켜보자. 아파트 단지. 반대편은 단독주택 필지로 개발해서 단독주택 용지로 조성. 이런 주택용지부터 잡아주고요. 주택이 지어지면은 주민들 들어오니까 애들 다닐 학교부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인구가 좀 되면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요새 개발되는 지역들은 다 단지를 끼고 학교가 있으니까 애들 통학하는 데도 좋고 그러죠. 미리 다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는 뭐 주민들 생활하기 좋게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판매시설을 건축하고요. 여기다가는 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자,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자, 미리 철저하게 기반시설의 배치, 건물의 배치, 뭐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싹 정해놓고 계획에 의거해서 다시 개발했다. 그럼 옛날같이 난개발이 되는 거 아니죠?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하자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지구단위 계획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 일부 무슨 동네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지 구역부터 지정을 해요. 저 이름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서초동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서초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근데 너무 기니까 서초지구 그냥 줄여갖고 부르죠. 서초지구. 그럼 또 주변에
무슨 지구 또 들어봤어요? 뭐 구룡지구도 있고요. 노년지구도 있고 역삼지구도 있고 다 그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의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부터 지정을 하고요. 자, 그럼 구역을 정했으면 여기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할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뭐부터 먼저요? 구역부터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다 무슨 절차로 할까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결정해서 구역도 지정하고 계획도 수립.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서만큼은 누구도 결정권자가 돼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수 있는 자, 우리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제 효과.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건물 못 짓습니다. 무조건 이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을 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해요. 이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하세요. 건축을 제한. 그래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지 마음대로 건물부터 때려지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난개발이 발생하죠. 이런 계획의 통제하에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자. 자, 이게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 계획의 통제하에 건물 짓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중간에 보세요. 370페이지 중간.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 근데 그 결정을 누구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다 결정해서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는데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